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경주 책 축제와 관련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경주 시립도서관이 올해 이제 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이번 주 토요일 12일 2025 경주 책인 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꽃이 예뻐서 경주로 나들이 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축제 함께 즐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인 축제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번 축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가 세상의 경계를 넘는 음, 도서관이더라고요. 이 주제로 열리는 축제인데요. 경주 시립도서관 앞마당이랑 그다음에 횡성공원 이 잔디밭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축제 이름이 책인, 그러니까 네. 한자로 사람인, 그래서 음, 책과 사람이라는 오. 뜻인데 거기에 걸맞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책 행사가 많더라고요. 네. 책과 사람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주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제목이 전통 옷을 입고 도서관 봄나들이가 오, 있더라고요. 말 네. 그대로 이제 한복이나 이렇게 전통 옷을 입고 이 책인 축제에 참여하는 행사인데, 네.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한테 기념 선물도 음, 증정한다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 책상을 이 수상한 세계 도서를 선정하는 북 큐레이션을 네. 운영하는 오, 수상작의 서재가 또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 그림책을 대출하면 또 기념품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좀 맞네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독서 용품을 포함한 중고 용품을 가지고 와서 가족 단위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가족 네. 상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잔디밭에 이렇게 빈백에서 앉아서 책을 즐기는 어떤 음, 피크닉이 아닌 북크닉,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밖으로 나간 도서관 이런 것도 아,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바퀴 달린 도서관 봄날의 책 여행이란 행사가 또 있던데, 네. 이거는 이제 봄날 공원으로 나온 바퀴 달린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북크닉 이용자를 위해서 또 운영되는 그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네. 진짜 한복을 입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봄날이니까 황성공원 잔디밭에서 책 읽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좀 많더라고요. 음, 이게 세계 놀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 체험을 하거나 또 야외에서 즐기는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도 있고요. 네. 근데 비눗방울 놀이 빠질 수 없죠. 놀 때. 네. 그리고 에어바운스 이런 것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꼼지락 상상 공작소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통 놀이개도 만들고 자개 음, 소품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 문양을 그려넣는 스피너 만들기 체험, 네. 또 유아 독서대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뭐 책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됐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까 한 23, 4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잔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라서 듣는 재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경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주말에 한번 가보시는 거 괜찮을 너무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정말 또 책 읽기가 좋은 계절인데, 요즘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불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이제 식목일도 있었고, 그래서 네. 나무와 관련된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음,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딱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이죠. 저도 초등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의 얘기잖아요. 정말 작품은 많이 알고 있지만, 작가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이 작가 실버스타인은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한 감동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가로 유명한데요. 네. 그의 작품은 유쾌한 풍자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가 어우러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음, 이 작품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대표작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락방에서 불빛을, 또 이 작품도 많이 아실 건데 잃어버린 한 조각 이런 음, 것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잃어버린 한 조각도 생각이 나요. 작가님의 작품들은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보면 좋은 고전 중에 고전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장면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겐 아끼는 귀여운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소녀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았죠. 그런 다음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 노릇을 즐겼어요. 또 소녀는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 열매도 따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숨바꼭질도 즐겨 했어요. 놀다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어요.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래서 나무는 마냥 행복했어요. 음, 이게 정말 그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게 첫 음, 장면이었지 하고 네. 새삼스럽더라고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언제 나온 겁니까? 1964년 음,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이후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막 번역이 됐는데 음, 한국에는 2000년에 처음 음, 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출간된 지가 일단 60년이 넘은 작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소년이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었듯이 이제 음, 아이였던 독자들이 정말 이 책과 함께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네. 네. 정말 셀 실버스타인 작가도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까라는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30여 개 그렇게 많은 60년 이상 이렇게 아마 실감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작가는 처음부터 어린이 책을 쓰는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네. 어린 시절 꿈이 야구 선수였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야구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글과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음.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1950년대에는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오, 만화가로 이렇게 활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그에게 이제 어린이 책을 쓰도록 권한 이가 친구이자 프랑스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토미 웅게러였다고 하죠. 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 음, 합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용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차츰 나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오자 나무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올라서서 그네도 차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재밌게 함께 놀자. 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컸는걸? 돈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멋있게 즐기고도 싶어.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미안해. 가진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곤 나뭇잎과 사과뿐인걸. 이봐. 사과를 따서 도회지에 내가 팔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사과를 따 모아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처음 떠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 떠나는 소녀를 보면서 나무는 그저 행복했다고 하는데 네. 이해되세요? 아니요. 그쵸?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이 소년이 너무 어려서 그런가 전혀 이게 약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음 장면을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랫동안 돌아올지 몰랐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어요. 웬일이지? 얘야, 어서 올라와. 그네도 타고 재밌게 놀지 그러니? 난 아주 바빠서 나무에 오를 틈이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따뜻하게 감싸줄 집이 필요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거든. 내게 집 한 채만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내겐 집 같은 건 없어. 이 숲이 바로 나의 집이거든. 하지만 네가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순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행복해질 테고 말이야. 나무가 말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나뭇가지를 잘라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저 날랐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의 나뭇가지도 다 잘라가 버리는 네, 거네요. 이까지 다 읽으니까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네.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사랑이 그죠. 있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근데 이게 또 사랑이라는 게 저희는 약간 쌍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완전 한 방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음, 좀 들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남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던 소년이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오는 장면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녀는 다시금 돌아왔어요. 여보게, 이젠 미안하게 됐군. 나무가 말했어요. 자네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사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난 치아가 오래돼서 사과를 씹을 수가 없는걸? 소년이 심드렁하게 말했어요. 내 나뭇가지도 잘려나갔으니 그네를 탈 수도 없게 됐고. 그네를 타기엔 난 너무 늙어버렸는걸? 나무의 말에 소년이 대답했어요. 내겐 아름드리 나무 기둥도 베어졌으니 네가 오를 수도 없게 됐고. 아무튼 미안해. 뭔가 내게 주긴 줘야겠는데. 내게 남겨지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한낱 나무 밑둥에 지나지 않아. 미안하기만 할 따름이야. 이젠 내가 필요한 건 앉아서 편히 쉴 조용한 곳이야. 소년이 말했죠. 그래? 나무가 구정한 몸체를 안간힘을 다해 똑바로 펴며 말했어요. 여보게나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안성맞춤일 걸세. 이리 와서 앉게나. 앉아서 쉬어. 늙은 소년은 엉거주춤 나무 밑둥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리고 내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는 다시 읽어도 첫 장면에서는 좀 아까 전처럼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부질없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평생 솔직히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부모에 대한 사랑? 네. 정말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 집 달라고 맞아요. 그러고 막 가지 다 뜯어가고 막 이런 음. 그래서 야 이거는 네 그래서 온 세대가 다 좋아하는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최근에 또 유행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부모의 역할도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 글을 또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8일에 신문을 보니까 산불 피해의 슬픔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똘똘 뭉친 전국 간호사들에 대한 기사가 있던데 네. 특별 모금도 전달하고 또 간호봉사 활동도 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함께하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최미경의 책다방에서는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